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제1회 전국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그죠? 1번에 보니까 지번의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1번에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 소관청. 지번 부여 지역별이라는 게 동리입니다. 동리.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죠. 그죠? 이번에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오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키는 이 축척 변경 이라면 지적 확정 청량 꼭 기억할 때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 축척 변경의 자리에 지번 변경이 와도 되고 행정구역의 개편이 와도 돼요. 그죠? 3번에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맞죠, 그죠? 신규 등록 전환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맞아요. 4번에 보니까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X죠. 그죠? 여러분들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는 거는 부번을 주죠. 본번이 틀렸어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 부번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고칠 수 있는 거는 선순위죠. 후순위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최종 순위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선순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내놨죠. 그죠? 1번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이죠. 그죠? 이거는 과수원이냐 대냐 대죠. 그죠? 그래서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지목이 대가 되죠. 그죠? 과수원이 틀렸어요. 이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국어 틀렸죠. 그죠? 하천이죠. 그죠? 여러분들 국어와 하천의 차이는 여기에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이죠. 그죠? 하천. 2번도 틀렸네요. 3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자배등록부에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틀렸죠. 그죠? 뭐가 틀렸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다가 등록을 하죠.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아요. 그럼 3번도 틀렸어요. 그럼 4번에 보니까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토지는 임야죠. 그죠? 임야. 잡종지가 틀렸어요. 그죠? 항상 출제 이유는 임야인데 잡종지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럼 5번에 보니까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오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5번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하느냐 하면 용출을 묻든지
운송을 묻는지, 용출을 물으면 광천지고 운송을 물으면 잡종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네요. 그죠? 3번에 600분의 1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을 청량해 보니까 567.252죠. 그죠? 그럼 여기서 5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키는 이거예요. 5로 끝났을 때는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5이니까 5보다 크죠? 크니까 올려야 되죠. 그죠? 그럼 이 숫자가 3이 되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해보면 527.255와 567.252의 차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5이니까 5보다 크죠? 그럼 바로 올려야 돼요. 그럼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나죠. 1번에 기업, 지목, 5죠. 그죠? 여러분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이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자 첫째 글자를 적용하는 것은 24개 암기할 필요 없죠. 둘째 글자를 적용하는 것은 4개.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죠. 그죠? 자, 두 번째. 니은의 건물의 명칭은 X죠. 그죠? 이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의 제명, 축처. 여기서 제명이라는 건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성별입니다. 성별. 남자 아니면 여자.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이렇게 하면 돼요. 5죠. 리얼의 도각성과 수치 5죠. 그죠? 자, 미음의 고유번호. 자, 이게 꼭 기억할 때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죠.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는다고 기억해둬야 되죠. 그럼 비읍의 위치,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는 5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니은과 미음. 그럼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죠? 자, 5번은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를 묻고 있습니다.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갖추어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지적도죠. 이걸 임야도이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끝에죠. 이걸 앞에 이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이죠. 그럼 왼쪽 하면 틀리는 게 되겠죠. 여기는 없음이죠. 이 말은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다는 말은 청량은 도면을 보고 합니다. 그러나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청량은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좌표로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6번입니다. 6번에 보니까 지도공부 보관 및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오죠. 1번에 지도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는 자는 해당 지적 소관청에 신청한다. 5죠. 그럼 여기서 키는 지적 공부 열람 발급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해당 지적 소관청입니다. 2번에 보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도공부 열람 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에요. 그러면 1번, 2번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면 지도공부가 종이로 되어 있느냐 전산화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1번은 종이를 말합니다. 그럼 종이는 누구한테 열람 발급을 신청하느냐? 해당 지적 소관청이에요. 여기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니까 컴퓨터죠. 컴퓨터는
아무에게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때는 이 특별자치시장입니다. 이 자리에 시도지사가 오면 안 돼요. 특별자치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지역소관청이 지역공부를 그 시군구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고,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개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되죠.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역공부, 반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입니다. 승인. 자,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미리 복제를 해두어야 한다. 여러분들 컴퓨터, 정보처리 시스템은 컴퓨터죠. 컴퓨터는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그러나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제를 해놓는다. 그럼 물을 때는 복제는 누가 하느냐? 국장이 한다. 요걸 딱 암기해두면 됩니다.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를 하면 지적 파트에서 복제라는 말은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역소관청이 합니다. 그러나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역공부 복제는 국장이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지력전산자료를 신청하는 자는 지력전산을 이용 활용 목적에 등에 관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오죠, 그죠? 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에 보면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오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 그죠? 두 번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오죠. 그럼 여기 하나 더 추가를 시키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그래도 오죠. 그죠? 세 번째,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람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럼 4번에 보니까 국토의 효율적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죠. 그죠?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부동산 가격일이 나오죠. 이게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거를 출제인이 기출문제를 낼 때 가격을이 있잖아요. 보상 이렇게 해서 답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그럼 여기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토지 이동 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지목 변경은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맞죠, 그죠? 등록 전환은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맞죠, 그죠? 자, 여기에 합병 있죠. 합병은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맞죠, 그죠? 분할은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맞죠? 자, 그럼 5번을 보니까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회복 등록을 신청한다. X죠. 그죠? 그럼 여기서 키는 회복을 묻는지 말소를 묻는지 이 차이점입니다. 말소는 90일 이내 신청을 해요. 회복 등록은 지역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토지 이동에서 날짜는 3개가 나오죠.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15일,
5일입니다. 등록 말소는 90일이죠. 나머지는 60일이죠. 그래서 1번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여기 지목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60일이죠. 60일. 자, 여기서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회복 등록은 직권으로 합니다. 말소가 90일이지 회복은 90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축척 변경의 청산의 절차에서 간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이래 놨죠. 1번에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에 내야 하느냐? 6개월이죠. 6개월. 자,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느냐? 6개월이죠. 6개월. 그러면 이의신청은 몇 개월이냐? 1개월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죠.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구청에다가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납부를 묻던 지급을 묻던 6개월은 똑같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몇 개월이내 하느냐? 여기에 1개월이내. 어디다가 이의신청하느냐? 그건 당연히 지적소관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죠. 그죠?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니까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라. 이거는 몇 개월이냐? 1개월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6개월 지적소관청.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등기 촉탁 대상이다. 당연히 오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왜? 지적공부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등기 촉탁이라고 하죠. 이때는 등기 촉탁하는 거는 100개입니다. 100개.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는 2개밖에 없죠. 그럼 그 2개만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죠. 그죠? 소유자의 변동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래 정리하면 돼요. 두 번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틀렸죠. 그죠?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2번하고 5번을 묶어보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이 내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죠. 그죠? 그럼 여기서 2번에 7일인데 1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오죠. 그죠? 4번에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돼 지적공부를 복구한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도 알려야 되고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돼요. 이때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립니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죠. 그 말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으로 한 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직권으로 했다 알려야 되죠. 사업 시행자가 했다 알려야 되죠. 대위 신청했다 알려야 되죠. 그럼 여기서 복구는 직권으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 거예요. 5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이에요. 지적 청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어요. 1번에 토지 소유자는 지적 청량할 필요가 있는 때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지적 청량을 의뢰한다. 맞는 지문이죠. 두 번째,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 의뢰를 받은 때는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맞죠? 그럼 여기서 키는, 자, 여기는 지적 청량 수행자입니다. 여기는 지적 소관청입니다. 이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 계획서는 지적 소관청. 다 오죠, 그죠?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여러분들 3번, 4번을 묶어본다면 법에 청량 기간은 5일이다. 검사 기간은 4일이다. 법에 정해놨어요. 그런데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했다면 자,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은 청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한다. 오죠, 그죠? 과거에 이 글자를 앞뒤를 바꿀 수도 있고 이걸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가 출제한 적도 있어요. 자, 5번에 가니까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지적 청량을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 X죠, 그죠? 검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자, 지적 소관청이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검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다.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일어났죠. 1번에 지적 청량에 대한 적부, 재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여기라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이래 되어 있죠. 2번 니은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맞죠? 그죠? 자, 3, 디귿에 지적 도근점이죠.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라는 자는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디귿을 조심할 때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러나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지적 소관청이죠. 그죠?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5일, 그 다음에 여기 지적 소관청.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적 파트를 풀어봤어요. 이제는 이제 등기 파트로 가는 겁니다. 1번에 보니까 등기부 보존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등기부의 부속 서류죠. 그죠? 부속 서류. 그 다음에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두 개입니다. 이때는 등기부만 딱 키로 잡으면 돼요.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되죠. 그러나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등기 기록은 이랍니다. 이해관계인의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하냐면 출제위원이 등기 기록을 묻는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를 묻는지를 구별하면 되죠.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등기 기록을 물었기 때문에 이 문구가 틀린 거예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공동담보목록은 영구보존한다. 오죠. 그럼 여러분들 공동담보목록은 넓은 의미로 등기부거든.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맞죠? 4번에 매매목록은 그 상해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도면이 있고 신탁 원부가 있죠. 그죠? 공동, 담보, 전세, 목록이 있죠. 목록, 매매 목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넓은 의미로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됩니다. 되는데 의사표시, 즉 함께 발급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발급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는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오늘날 컴퓨터는 어느 곳에든지 다 열람 발급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에 등기 권리라고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전세금을 정액할 때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다 오죠. 그죠? 자, 두 번째,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다 오죠. 자, 우리는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 매수인은 권리자죠. 그죠? 그러나 환매 특약에서만 반대가 되죠. 환매 특약은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죠. 그죠? 자, 리얼에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했다. 그럼 을은 매수인이죠. 그죠?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죠. 그죠? 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등기 권리자다. 매도인은 의무자, 매수인은 권리자. 자, 4번에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의 경로된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돼서 말소 회복을 하죠. 누구께 말소가 됐어요? 을의 것이. 회복을 누구 걸로 합니까? 을. 그러니까 을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5번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후 병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본등기를 할 때 병이 등기 의무자, 이 병이 틀렸죠. 그죠? 갑이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은 1번의 소유자가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줬어요. 가등기. 자, 이때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죠. 그러면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를 했다. 이때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에게 청구하느냐 병에게 청구하느냐 이 말이죠. 갑에게 청구하죠. 따라서 병이 의무자가 아니라 갑이 의무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5번이네요. 등기 신청 정보,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 필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X. 답이 바로 1번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소한 등기 의무자냐, 성소한 등기 권리자냐 이 논리죠. 그죠? 결론은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공하느냐 권리자가 제공하느냐 의무자잖아요. 의무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한 등기 권리자 이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2번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자, 3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죠.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죠. 따라서 고친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되죠. 오죠, 그죠?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첨부한다. 오죠.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역으로 말하면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크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의 등기, 멸실 등기. 여러분들 멸실이나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야죠. 대장을 첨부해야 돼요. 5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사단, 재단을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한다. 여러분들 명의인이라는 말은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소유자냐, 대표자가 소유자냐, 당연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사람이 가야 되겠죠.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을 하죠. 자,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네요. 그죠? 자,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입니다.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 뜻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그럼 1번에 자기 지분만의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을 할 때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거든.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합니다. 포괄 유정은 187이 적용이 되죠.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해.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이랍니다. 갑이 유정자입니다. 을이 수정자입니다. 여기서 포괄 수정자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갑이 을에게 내가 줬거든 전 재산을 주겠다. 이거 포괄유정입니다. 포괄유정. 그런데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에게 주겠다. 2분의 1은 병에게 주겠다. 이게 포괄이냐 특정이냐 이 말입니다. 전 재산의 2분의 1은 포괄입니다. 포괄. 그러면 갑이 사망만 하면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등기 안 해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따라서 을은 2분의 1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죠? 포괄 유정은 지분만의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를 하죠. 환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죠. 33회 이게 답이었죠. 그죠?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반드시 같이 들어와야만이 등기를 해주죠. 따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다 이러면 등기 안 해주죠.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죠.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세 개가 나오죠. 하나는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8번입니다. 18번에 보니까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작성하는 경우 1번에 말소 등기는 작성을 하지 않죠.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 작성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이런 법에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이래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이 있죠. 요 새로운 등기가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죠. 그래서 등기 필정보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때 작성을 하거든. 말소 등기 때는 작성하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이 있다. 직권 보존 등기가 있다. 이거는 지금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죠. 근데 명의는 채무자가 되잖아요. 틀리죠. 그럼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죠. 직권으로 했죠.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느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하죠. 그죠? 자, 4번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 키를 잘 잡으세요. 출제인이 물을 때 제공을 묻는지 작성을 묻는지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 등기 의무자예요. 을은 매수인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 권리자. 자, 이때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럼 소송을 걸었다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단독 신청합니다. 그럼 등기가 누구로 됩니까? 을이잖아요. 따라서 신청을 누가 했어요? 을. 명의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이때는 을의 명의로 등기가 끝났죠. 그럼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준다 이 말. 그런데 을이 등기 필정보를 제출은 하느냐? 그건 안 하죠. 왜냐? 을은 성소한 등기 권리자니까 등기 필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는 거지 권리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은 안 합니다. 작성은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공서죠. 관공서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 자체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갑이죠. 그죠?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5죠. 자, 두 번째,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할 수 없다. 지분의 보존등기는 안 되죠. 전원명의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권 보존인지 소유권 이전인지 지분의 보존 등기는 안 되죠. 지분을 매매할 수는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죠. 세 번째,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X죠. 이거는 33회 때 답이죠. 그죠? 답.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문이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본 시험에 등장한 지문 1등이 바로 이겁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제공한다 이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네요. 구청장에 확인에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되죠. 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수용은 187조가 적용이 되죠.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자 이렇게 되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9번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2인 이상이 등기 1필의 도리를 공유하고자 하는 거는 신청정보의 지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죠. 그죠? 그럼 공유는 지분을 표시한다. 합유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럼 공유는 지분을 표시한다. 오죠. 자, 두 번째, 합유 지분이 있죠. 합유 지분은 소유권이 신청할 수 없다. 오죠. 그럼 여기서 공유 지분은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합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합유 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여기까지는 맞아요. 각자의 지분 비율이 기록되어야 된다. X죠. 그죠? 합유는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럼 정답은 바로 3번으로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매매할 수 있다. 자, 5번도 기억하셔야 돼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동입니다. 공동. 항상 출제인은 여기다가 단독이라고 써요.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공유물자가 딱 나오면 공동소유고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가 써야 됩니다. 공동신청입니다. 그럼 여기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0번으로 가볼게요.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서 1번에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에 등기할 때는 순위번호는 각각 이게 틀렸죠. 그죠? 순위번호는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권리자 기타. 그럼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갑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때 갑이 을에게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신탁 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이거는 신탁입니다. 등기가 두 개죠. 두 개인데 이리 가니까 번호는 한 개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청서 있죠. 신청서 하나만 들어갑니다. 순위번호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한 개밖에. 그래서 순위번호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순위번호가 각각이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에 신탁 등기지의 수탁자가 갑과 을 여러 명일 때는 합유로 등기한다. 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합유이라면 O, 공유하면 X가 되겠죠. 우리 공동 소유는 합유, 공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4번에 신탁 등기 신청은 소유권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 정보, 그 신청서가 하나입니다. 순위번호도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오죠. 그죠?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1번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필요적 기록상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에 보니까 지상권이죠. 목적 범위는 O죠. 그죠? 그런데 존속 기간은 X죠. 그죠? 자, 지역권입니다. 목적 범위 O죠. 요역지 O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이런 말이죠. 지역권 등기는 2번을 합니다. 2번을. 그래서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죠. 그죠? 성역지의 목적, 범위, 요역지도 목적, 범위.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를 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하고 서로
교차 표시를 해주죠. 성역지는 요역지 표시, 요역지는 성역지 표시. 그래서 여기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성역지에 하니까 요역지는 O입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지역권 등기는 2번 하죠. 그때 성역지는 공동신청이죠. 자, 공동신청.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 그런데 요역지는 등기관이 뭘로 한다? 직권을 하죠. 직권으로. 자, 그러면 3번에 전세권 설정의 범위는 O죠. 전세 기간은 필요적이 아니고 임의적이죠. 그죠? 틀렸네요. 임차권의 범위 O죠. 차임 O죠. 차임의 지급 시기는 임의적 기대로 틀렸죠. 그죠? 저당권의 채권액은 O죠. 변제기는 임의적 기대로 임의적 기대. 채무자는 O죠. 자, 그러면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2번입니다. 22번에 보니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보니까 등기관은 부동산이 5개 이상, 3개 이상이 틀렸죠. 그죠?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꼭 2가지를 기억하세요.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일 때 작성하느냐? 5개 이상. 두 번째는 이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을 하죠.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럼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은 우리가 백미, 쌀이죠. 그죠? 쌀. 백미, 쌀을 담보로 잡히고 돈비를 쓸 수 있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부기등기. 여기서 우리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냐.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죠. 그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등기죠.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1순위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등기,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 쉬운 말로 소유권의 저당은 주등기, 전세권의 저당은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소유권의 가압류는 주등기, 저당권의 가압류는 부기등기. 그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건저당권에서 변제기는 기록상이 아니다. O죠. 여기는 꼭 기억할 때 변제기가 있고 이자가 있죠. 이게 저당권을 묻는지 건저당권을 묻는지라. 그러면 저당권에서 변제기와 이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그러나 건저당권에서는 이거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임의적 기재가 아니에요. 기재사항이 아니다.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라는 것은 방 한 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요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입니다. 그럼 방 한 칸의 저당권은 당연히 설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3번입니다. 23번에 보니까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래 놨죠. 1번에 권리 소멸의 약정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이죠. 특약자, 약정자. 그러니까 특약이라는 말과 약정이라는 말은 특별한 약속의 줄임말이 특약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정한 사실을 줄임말이 약정입니다. 공시법 공부할 때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면 전부 다 부기등기하는 거다. 그러면 요 1번이 작년도 33회 답이었어요. 답이었어요. 2번에 가등기의 가압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냐. 소유권에 가등기가 들어봤다면 가압류가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봤다면 주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죠. 여러분들 개명을 했다, 이사를 갔다,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없죠.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낙이 있는 경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성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성낙서가 없으면 주등기죠, 주등기. 자, 5번에 보니까 전세권 말소 일어났죠. 결론입니다. 말소 등기는 등기를 전부 다 지우는 겁니다. 빨간 줄로 쫙 그어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가 없죠. 그죠? 말소는 전부를 지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기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4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봅니다.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5죠. 그죠? 5.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5죠. 여러분들 가등기를 해두는 이유는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하죠. 그런데 가등기 명인이 본등기를 안 하고 스스로 말소를 해러 온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본인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 인감 들고 가야 되죠. 자,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가등기가 5,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되죠. 왜?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필요가 없어. 채권은 법률 행위를 한 양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가등기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엄청 중요하죠. 수인의 가등기자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때 지분의 본등기냐 전부의 본등기냐 이 말이죠. 지분의 본등기는 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33회 때 이걸 답으로 만들었죠. 그죠? 지분의 본등기는 O,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X.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이 집이 시가 2억짜리라, 2억짜리를 을하고 병하고 각각 1억씩 내가, 2억짜리 집을 사기로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다. 이 말, 가등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본등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이 있잖아요, 병이. 지분을 매매할 수 있냐 이 말이다. 여러분들 지분은 얼마든지 매매가 됩니다. 그럼 병은 자기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병은 현재는 가등기만 돼 있거든. 가등기만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병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지분을 매매하려면 지분만큼 본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법에서 허용을 해줘요. 자, 그런데 전부에는 안 된다는 말은 자 보세요. 일단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본등기 했다. 그럼 문제될 게 없지.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자기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 을의 지분까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둘 때 출제위원이 가처분을 묻는지 가처분 명령을 묻는지를 구별해야 돼요.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겁니다.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간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1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봤네요. 그죠?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